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기아자동차가 최초로 내놓은 SUV 전기차 모델 EV9을 함께 볼까 합니다. 이 모델은 기아자동차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모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로 1억이 넘는 기아자동차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가는 레인지가 긴 500km 정도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처음 내놓은 모델이거든요. 한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고요. 약간 기아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서민적인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약간 남아있는데 과연 프리미엄 차라고 하는 전기차에 이 차가 적합한 모델인지 이것저것 옵션을 따져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V9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커머셜에서 보셨던 모델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다 150만원 정도 추가를 해야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팅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시작부터 150만원 추가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일반 모델을 사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평범해 보이는 모델을 구매해야 된다는 거,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라이팅 패턴이 움직이는 이런 옵션을 또 추가하시려면요, 구독 서비스라는 거를 기아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18만원의 돈을 내셔야지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거든요. 과연 구독 서비스가 자동차에 맞는 옵션인지 한번 되새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 차가 EV6보다 10cm 정도 큰 모델이거든요. 5m 1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휠베이스가 3100m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755mm이기 때문에 거의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비슷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설명드리진 않고요. 그냥 미드 사이즈 SUV의 전형적인 모델,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하고 디스플레이가 다소 이전 모델보다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12.3인치 클러스터 중간에 5인치 정도 되는 에어컨 컨디셔너를 조절할 수 있는 액정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연결되어 있는 다소 독특한 구조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옵션을 사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아자동차가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들 다 구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기본 모델인지 아니면은 또 추가 옵션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옵션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9은 2중구동 모델하고 4중구동 모델이 있는데요. 2중구동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 모델입니다. 가격은 7,814만원부터 시작을 하죠. 상당히 좀 비싼 가격대에 저는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옵션을 보시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비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기존의 77.4kWh 배터리에서 99.8kWh 배터리로 약 20% 정도 향상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 EV9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외장 옵션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기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 플러시 도어를 장착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 G90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나 차세대 E클래스에서 적용할 예정이었던 오토 플러시 도어를 기본 모델에도 장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내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10.3인치 내비게이션 클러스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5인치 정도 되는 에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액정으로 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클러스터 중간에 에어컨을 연결하는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왜 이렇게 연결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보통 에어 컨디셔너는 따로 버튼을 아래쪽을 빼거나 좀 분리하는 편인데 왜 이렇게 연결했는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시승을 하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7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과연 인조 가죽에도 프리미엄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부분이라 약간 난해하기도 하네요. 편의 옵션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의하고 인포테인먼트는 충분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아자동차가 원래 이 V9 요 모델을 내놨을 때 스위블 시트를 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것도 옵션으로 추가해야 된다는 게 이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한데 다음 모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 모델입니다. 어스는 8,324만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격이면요, 볼보 SC90 모델 8,580만원짜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프리미엄 가격대의 차량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 에어 모델하고 차이점이 실외 V2L 커넥터가 들어가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하단의 시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도트 엠버 패턴 시트가 들어가고요. 운전석은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에어하고 어스 모델은 5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편의 옵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7,800만원짜리도 저는 좀 비싼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7,800만원짜리 에어 모델에는 서라운드 360 모니터가 안 들어간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EV9은 기본 7인승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3명, 2명 이렇게 탈 수 있는 모델로 되어 있는데 캡틴 체어로 되어 있는 6인승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 어스나 에어 똑같이 50만원 정도 추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인치 휠을 추가하시면 추가 60만원. 그 다음에 기본 유광 페인트로 되어 있는 외장 색상은 추가 금액이 없는데요. 무광으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추가로 50만원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외장 색상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아자동차가 자랑하는 옵션 추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듀얼 썬루프는 120만원이고요. 비트인 캠은 60만원, 스타일 패키지는 150만원 추가하셔야 되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에어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150만원, 모니터링 패키지라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추가 금액인 220만원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결국 에어 모델은 220만원 추가하셔야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서라운드 뷰 360 모니터를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메리디안 사운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스타일 패키지 150만원 추가하시게 되면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 라이팅 패턴 그릴의 패턴을 여러 가지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약 5가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평생 이용하는데 18만원 금액을 내셔야 된다는 게 이 구독 서비스가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2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평생 이용하시려면 50만원 내셔야 되고, 이 옵션을 한 달 정도 이용하시려면 7,700원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넷플릭스보다 더 비싼 금액을 내셔야지만 자동차에서 이런 고급 옵션, 여러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논란의 중심거리에 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EV9 4륜 구동 모델을 볼 건데 4륜 구동 모델은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추가 금액 370만원 정도 추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 추가로 뭐 크게 바뀌는 건 없고요. 아마 그 모터만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4륜의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게 됩니다. 에어는 8,184만원인데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은 370만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SUV 모델인데 모터가 2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4개 들어가는 게 좀 낫겠죠. 그 다음에 4륜 구동 모델에는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는데 이 터레인 모드라는 게 전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스노우 모드, 샌드로 해서 3가지 유형의 도로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거를 터레인에 돌려가지고 주파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량이 과연 저런 스노우는 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머드라던가 이런 지형을 주파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랜드로버에서 사용했던 터레인 리스폰스를 그대로 뺏겨서 온 거긴 한데 약간 조금 덜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하네요. 자, 4륜의 어스는 8,694만원입니다. 이것도 370만원 추가하면 되는 금액이니까요. 어스 구매하신 분들도 370만원 추가하셔서 4륜 하시는 게 조금 낫겠죠. GT라인은 가격이 좀 비싸요. 8,924만원입니다. 와, 이제 거의 9천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도달했는데 과연 GT라인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요거는 조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T라인의 출력은 283kW고요. 380마력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부스터 모드가 있어가지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제로백이 6초에서 5.3초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좀 트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솔직히 EV 라인은 뭐 전기차 중에서는 500km 넘어가는 프리미엄 SUV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GT 라인만 21인치 타이어로 443km밖에 주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출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좀 트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4륜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 옵션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위블 시트 아까 전에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기본 2륜 모델은 선택이 불가하고요. 4륜 모델로 가셔야지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100만원 추가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어스나 에어나 GT라인 다 동일하게 100만원 추가하셔야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에 독립형 시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옵션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옵션표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어만 250만원이고 어스하고 GT라인은 200만원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옵션표가 좀 간단하게 될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 옵션 하나가 더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이거 부스터 모드 여러분 100만원 추가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한 가지에 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비싼 옵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HDP라 그래서 750만원짜리 옵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옵션이고요. 이거는 GT 라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GT 라인이 왜 1억이 넘어간다고 하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색깔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시 뭐 기아자동차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 EV9을 구매한다 그러면 저는 8,184만원짜리 4륜구동 모델 에어를 선택하고요.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와이프를 생각해서 220만원짜리 옵션인 모니터 옵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360 카메라는 꼭 와이프한테 필요한 걸 옵션인 것 같고요. 아이들이 2명 있는데 맨날 뒷좌석에서 싸우기 때문에 독립형 시트를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옵션 6인승으로 해서 250만원을 또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외관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50만원짜리 스타일 패키지를 또 추가할 거고요. 메르디안 브랜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OEM 스피커보다는 명판이 있는 스피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만원 추가해서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를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8,924만원이면은 제가 쏙 마음에 드는 EV9을 구매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제가 전기차를 구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8,500만원 이하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차 제가 선택한 모델은 보조금이 아마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 EV9을 구매하지 않고요. 이 가격대의 수입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보조금을 안 받고 사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니까 다른 차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